권익위원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부패 방지죠. 예, 공직자 그렇습니다. 부패 방지. 제가 오늘 이게 중요한 자료를 같이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지수 27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24위입니다. 이제 아주 발달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죠. 즉 국가 경쟁력 높고 민주주의 발달된 나라입니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투명성 지수, 즉 부패 지수는 32위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 1등에서 10등까지 차지하는 나라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국가 경쟁력, 민주주의, 투명성.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가 올라갈수록 민주주의 발달하고 국가 경쟁이 높아지다. 이게 저는 결론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익위원회가 그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물 가액을 올리는 시행령을 개정을 했죠. 예.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8월 14일 날 축산단체에서 선물에서 축산물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나흘 후에 민당정협의회에서 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합니다. 초스피드죠. 즉 일주일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개정령을 시행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 정순영 부위원장님 이 회의에 참여하셨죠? 전원위원회. 예.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습니까? 배경이 뭡니까? 그 추석 기간 전에 시행하려면 빨리 하려고. 그래서 빨리 해야지 추석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때 이렇게 빨리 서둘러달라는 요청을 정부 측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당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만 원을 빨리 개정해서 5만 원 올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차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가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6월 달부터 우리 계속적으로 부위원장님, 올렸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미국과 독일 사례 얘기할 텐데 예. 제가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제가 핀란드 정부 관계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대의 식사 대접을 받은 게 언론이 보도가 돼서 우리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3만 원짜리를 5만 원 올려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부위원장님, 과연 대한민국을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인지 고민 같이 해보십시다. 자, 과거에 이 앞에 정부는 어땠느냐? 똑같이 2017년에 이와 같은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결정했습니다. 그때 먼저 용역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 단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국정회의에 올리고 다시 당정청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이게 약 한 1년 가까이 걸려요. 그때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결정한다고요? 추석 앞두고?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결정할 당시에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없음. 그 밖에 참고사항 없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초고속으로 진행돼야 되는가? 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 지난 2021년 권익위가 조사한 내용 한번 보십시오. 선물 한도로 10만 원이 적당하냐라고 물었더니 공무원들 80%가 적당하다 이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 농수축산업자들조차 이해관계조차도 68%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2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떡하냐? 공무원들 그럴 필요 없다. 52%가 아니다. 현행대로 가야 된다. 이해관계자는 업체들도 45%가 현행대로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수혜자나 이해관계자도 뭐 20만 원 올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 정부 때도 올렸어요. 근데 이걸 또 올렸잖아요. 여러 논의 과정도 없이.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상품권을 추가한 겁니다. 원래 선물로 국한되어 있고 현금은 안 되잖아요. 자, 관람권, 은밀히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은 발송업체가 있고 남을 거예요, 근거가. 근데 이렇게 해버렸을 경우에 어렵게 잡아놓은 공무원들의 소위 청렴 문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훼손될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용역 상품권은 현금과 다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온라인 상에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용역 상품권입니다.
자, 온라인 상품권 현금 가액의 한 80% 정도면 얼마든지 매매가 됩니다. 공영 관람권 거래 사이트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공식적으로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처럼 거래됩니다. 왜 이 상품권을 넣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회피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017년은 금지했는데 2024년이 풀어졌어요. 이게 과연 정말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할 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인 이득과 피해를 놓고 그게 이득보다 피해가 많다면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부패 방지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부패 인식 지수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52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2021년에 3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역행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약 20달러, 우리 또 2만여 원의 선물 수취에도 금지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가에 관계없이 연관만 있으면 단순한 이익의 수수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밑에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현실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입법자들만 있는 건가요? 이 나라는 어려운 업자들 없습니까? 우리가 선진사회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공직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명예롭게 우리 사회의 미래와 투명성과 청년 국가를 가기 위해서 권익위가 앞장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 카르텔 척결 얘기하잖아요. 가장 큰 카르텔이 뭡니까? 공무원의 이익 카르텔이잖아요. 그걸 권익위가 앞장서서 막아줘야 된다. 이 말씀.